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히타치 벤타라가 후원하는 22년 5월 비대면 CIO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는 조직의 디지털 혁신을 하나로 묶는 핵심일 텐데요. 오늘날의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지만 데이터 폭증으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시거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AI 플랫폼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크 전략을 통해서 데이터 혁신을 앞당기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 발표들로 통해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경청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많이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연이 진행되는 중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 답변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강조할 질문은 마지막 Q&A 시간에 발표자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세션은 오늘 CIO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김한상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DX 사업본부장께서 인사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는 30년 이상 테크니컬 아키텍트 및 솔루션 사업 개발 등을 진행한 IT 전문가신데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DX 사업본부에서 데이터, 클라우드, HPC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세미나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좀 강조하실 내용과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DX 사업본부장 김한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AI 플랫폼, 즉 인공지능, 저희가 머신러닝 기술을 산업 전반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결과 AI와 머신러닝을 위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이 연계되어 성과를 거두는 사례들도 차츰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통합 AI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고성능, 고효율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기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본 세미나를 통해서 당사의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DX 사업본부를 소개를 드리고 간단한 오퍼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HIS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내 유수의 기업과 기관에 상당 기간 하이엔드 스토리지, 특히 이 저장 장치를 공급해오고 있는 저장 장치 전문 기업이자 데이터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저장 장치 사업을 통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고성능, 고효율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저장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성능 컴퓨팅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팀은 VM웨어가 탑재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수의 그 파스 플랫폼과 연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금융권의 대규모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직접 구축한 경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팀은 IoT나 빅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는 물론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에 따른 고용량, 고성능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데이터 레이크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솔루션 팀은 이런 데이터 레이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합 솔루션인 펜타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실증적인 그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에 설비 쪽 예지 정비를 위한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연구소의 어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PC 사업팀은 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필수적인 AI 머신러닝 환경에 필요한 그런 GPU 서버를 포함한 모든 컴퓨팅 자원을 플랫폼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이 이제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오퍼링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퍼링은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IaaS가 탑재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요건에 부합하는 파스 플랫폼과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인티그레이션 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고성능의 컨테이너 기반의 IT 환경, 예를 들어서 애자일 환경에서의 DevOps나 CI/CD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오퍼링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자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IoT,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등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과 데이터를 저장 및 활용하기 위한 고성능 고효율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구성된 컨텐츠 플랫폼, 즉 저장 플랫폼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퍼링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막대한 데이터 처리와 사실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어떤 GPU 자원과 초고성능의 어떤 병렬 처리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된 AI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AI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전문 AI 머신러닝 옵스 환경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귀사의 어떤 디지털 전환과 AI를 준비하시는데 금일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인사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전략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션 발표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모쪼록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만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말에 이어서 첫 번째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김형섭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HPC 사업팀 컨설턴트께서 효성 인포메이션에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 컨설턴트께서는 ERP,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년간 IT 분야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십니다. 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AI 플랫폼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AI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에서 보니까 제가 좀 강한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HPC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섭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시장에서 핫한 AI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AI를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AI 플랫폼 도입 및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접근 방법과 이를 위해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엔비디아라는 회사입니다. AI를 언급할 때 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화제가 될까요? 그것은 AI 학습, 추론을 위해서 GPU라고 하는 연산 자원이 필요로 하고 대표적인 GPU 제조 회사가 엔비디아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AI 모델을 만들고 업무에 적용시켜서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GPU 인프라 기반의 그 AI 모델 개발 생태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AI 플랫폼의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고객들은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걱정부터 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엔비디아가 인증한 인프라인 GPU 서버, 네트워크, 저장 자원 위에 리눅스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고 관련된 GPU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드라이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딥러닝 연산을 위한 라이브러리와 이에 컨테이너 운영을 위한 도커 엔진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과학자가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 일정 부분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파스 솔루션을 같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 과학자들은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개발 툴을 사용해 모델을 만들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그림으로 전체 AI 플랫폼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화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성 항목이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성 항목과 요소 기술들을 포함한 AI 플랫폼 도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성 인포메이션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고려 사항으로서 성능, 비용, 관리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신 전통적인 인프라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단순히 GPU 서버를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장치 간의 데이터 I/O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자원 효율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GPU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로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AI 업무를 위한 고성능 저장 자원을 경제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에 대한 내용은 AI 모델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파스 플랫폼 선정과 관련된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AI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항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각 개별로 서로 다른 SI 회사나 벤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조각을 맞추기보다는 통합 AI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가이드 및 컨설팅, 제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한 AI 플랫폼에 대한 구성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검토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성능을 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I/O 최적화, 비용을 위한 GPU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추가적으로 관리를 위한 AI 머신러닝 모델 개발 운영 효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통합 AI 플랫폼 형태로 제공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학습 추론 성능을 위한 조건입니다. 보시는 박스가 세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적화, 연산 성능, 저장 성능의 각 요소가 균형 있게 결합이 되어야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AI 모델 개발 업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성능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 관련된 내용으로는 보유한 연산 자원과 저장 자원 간의 I/O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은 엔비디아의 매그넘 I/O라는 기술 중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성능 최적화 구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산 성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I/O 구성이 최적화되어 있더라도 GPU 서버 자체 연산 성능이 떨어지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GPU 연산 성능과 동시에 GPU 간의 통신 성능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NVLink,
MV 스위치를 지원하는 GPU가 필요합니다. 효성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HGX GPU 서버를 오퍼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장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AI 업무를 위해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아닌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가 필수로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효성의 솔루션으로 HCSF라고 하는 저장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AI 업무를 위한 익스트림IO라고 제목을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형 AI 모델의 학습 성능을 위해서는 GPU 연산 및 저장 자원의 성능과 함께 I/O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매그넘 IO의 GPU 다이렉트 기술을 통해서 이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박스는 매그넘 IO에 구성된 스토리지 IO, 네트워크 IO, 인네트워크 컴퓨팅, IO 매니지먼트 각 항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술들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GPU 다이렉트 RDMA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GPU 다이렉트 RDMA는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GPU 서버 간의 연산 작업에 대한 통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CPU와 CPU 메모리를 거쳐가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CPU와 메모리 데이터 버퍼를 제거해서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끄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GPU 한두 대 구성이 아닌 10대, 20대, 100대 이상을 클러스터링 하여서 구성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성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지 I/O 관련한 GPU 다이렉트를 말씀을 드리면 컨셉 자체는 유사합니다. GPU가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고 송수신을 할 때 동일하게 CPU와 CPU 메모리 간의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세싱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로드 프로세스 I/O를 개선을 통해서 성능 최적화를 이끄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연산 자원 위에 지금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 최적화를 이끄는 관련된 내용을 가이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두 번째 항목으로 성능과 관련돼서 GPU 자원의 연산 성능이 되겠습니다. HGX NVLink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엔비디아사가 만든 보드 일체형의 GPU 서버입니다. 이 HGX란 말이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사는 각 서버 벤더별로 엔비디아사가 제조한 보드 일체형의 GPU를 탑재한 장치를 가진 서버를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 차이는 기존의 PCI 슬롯에 GPU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GPU 서버 대비 14배 이상의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테이블을 보시면 이 내용은 엔비디아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PCI 방식의 4.0 기반의 전체 속도가 64GB/s인 반면에 최근에 나온 하프 아키텍처인 NVLink 4세대는 900GB/s로 14배 이상의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형 모델의 학습 성능을 개선을 원하시는 고객이시라면 이 연산 자원의 성능도 이러한 HGX, NVLink, 엔비디아의 DGX GPU 연산 자원을 검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능 부분 중에 세 번째인 저장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HCSF는 저희 효성이 자랑하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이 자원이 왜 AI 업무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는 히타치에서 전달받은 그림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기존의 NAS 스토리지로는 스토리지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1.25GB/s 이상의 성능치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GPU AI 업무에 있어서 GPU당 요구하는 성능치는 10.5GB/s로 4GPU 서버의 경우에 최소 50GB/s 이상의 데이터 처리 성능이 필요합니다.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HCSF는 82GB/s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플랫폼을 위한 저장 자원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성능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장 자원에 대한 효율과 GPU 연산 자원의 효율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저장 자원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의 HCSF는 윗단에 보이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과 그리고 콜드 데이터를 오토 티어링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결합해서 고성능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라고 하는 형태로 고객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NVMe 기반의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고객이 정한 정책에 의해서 자동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저장하면서 원하는 성능치도 유지할 수 있는 AI 플랫폼에 최적합화된 저장 자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이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사의 HGX 서버를 같이 공급을 하고 그리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RDMA 구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과 연산 자원, 저장 자원과 관련된 AI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자원을 토탈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용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GPU 자원 효율입니다. AI 모델 연산을 하고 학습을 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GPU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먼저 VM 환경에 있어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시장에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이렉트 패스 IO, VCS, MIG, B2퓨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다 설명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각기 방법마다 장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이 VM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고객의 에지이즈 환경을 분석을 해서 필요로 하는 가상화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자문과 컨설팅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GPU 자원 효율을 VM 환경이 아니고 컨테이너 환경 위에서 바로 쓰시고자 하시는 고객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효성이 가이드하는 방법은 최근에 저희와 MOU를 맺은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GPU 분할 가상화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GPU 스케일링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추론 워크로드를 위해서 단일 GPU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형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GPU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연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야 할 경우에 이 솔루션을 쓰시면 단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레벨업사가 자체 개발한 쿠다 가상화 계층을 구현한 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 특허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솔루션의 추가적인 장점은 저희 효성이 제공하는 GPU 연산 자원 위에 레벨업사의 백엔드.ai 솔루션을 통해서 파스 기능인 컨테이너 기능과 GPU 가상화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선택해야 되는 항목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 유지보수할 수 있는데 더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인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나 ERP 시스템, 웹 마스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 운영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개발 시스템에서 개발을 하시고 품질 시스템에서 점검을 하고 이를 점검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이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AI 모델에 대한 개발 운영 프로세스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의 선택,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 평가를 해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실제 박스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셋 준비와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 그리고 GPU 자원에 대한 변경, 그리고 개발 툴 버전에 대한 변경 등 인프라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매우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컨테이너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기존의 앱, 좀 전에 말씀드린 ERP나 DB와 같이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시스템들은 기존의 개발팀이 기존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로 전통적인 툴 및 인프라로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가상머신 환경에서 동작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최근의 앱인 유동적이고 변경이 많은 AI와 관련된 모델 개발은 데이터 과학자가 빠른 변경 주기에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AI 플랫폼은 컨테이너 운영 환경이 필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효성은 앞서 말씀드린 레벨업사의 백엔드.ai를 저희 인프라 위에 같이 공급함을 통해서 고객의 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가지는 장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엔비디아사의 DGX 레디 소프트웨어로 이미 검증되어 있고요. 국내 선도하는 대기업에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GPU 분할 가상화 기능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다른 솔루션 없이 독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컨테이너 환경이 명령어 창에서 키인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면 아주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엔드 유저나 혹은 관리자가 운영 유지보수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AI와 관련된 그 서버 자원, 스토리지 자원과 하드웨어와 성능 최적화를 위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컨테이너 환경이 가져가는 워크로드 확장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훌륭한 솔루션으로 저희 효성이 MOU를 맺어서 전체 통합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 기관의 통합 AI 서비스의 환경의 기획 설계 구현 사례입니다. 전체 구성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심플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그 VM 기반의 IaaS 플랫폼, 컨테이너 기반의 PaaS 플랫폼, 그리고 개인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지원을 위한 VDI 업무 시스템과 GPU 자원을 활용한 분석 환경, 그리고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에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환경을 전체적으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하고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획부터 하고 투비 설계, 실제 구현까지 A부터 Z까지 전체 AI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효성의 초고성능 경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나사 적용 사례입니다. 효성의 HCSF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작년 하반기에 GA가 돼서 다른 그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제서야 기능을 검토하고 적용을 하려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 효성은 2019년도부터 나사가 화성에 착륙선을 착륙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GDS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착륙 시뮬레이션 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GPU 다이렉트를 켰을 때와 그리고 오프했을 때 극단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효성은 HCSF의 그 선도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저희 역량을 제시해서 실제 HCSF를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세미나 제 발표 주제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입니다. 뭐 그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장표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용을 뭐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해서 뭐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인프라, 에지이지를 분석을 하시고 어느 범위, 어느 레벨, 어느 수준까지 AI를 업무에 적용하실 건지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체 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시게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성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AI 플랫폼 설계를 하실 때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내용과 저희 효성이 제공할 수 있는 오퍼링과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아키텍처를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팁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점검을 잘 하신다면 향후의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기 위해서 구축과 실제 운영을 하실 때 제대로 된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을 도입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AI 플랫폼 설계를 위한 고려 항목을 박스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연산 자원, 저장 자원, 네트워크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운영 시스템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구현하실 건지 가상머신 환경에서 구현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과 실제 보유하신, 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최적화 부분, I/O 성능 최적화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게 되면 전체 AI 플랫폼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툴과 실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하고 ETL하는 그런 툴들, 그리고 데이터 마트, 하드과 같은 저장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컨설팅을 활용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 그리고 모델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설계를 위한 고려 항목으로 점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이와 관련된 항목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제 인프라 최적화와 가상머신 클라우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밑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연산 자원, 엔비디아사의 DGX 서버와 슈마이크로사의 HGX 서버를 공급하고 있고요. 저장 자원으로는 초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인 HCSF,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을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레벨업사의 백엔드 AI와 VMware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인프라 최적화인 GPU 가상화나 GDS 기술을 적용시킨 형태로 통합 플랫폼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자문 컨설팅, 계획 설계, 구축 수행까지 저희 효성이 한 번에 고객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가이드하고 컨설팅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플랫폼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효성한테 연락을 주셔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결해 가시고 실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설턴트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제공하는 AI 플랫폼과 우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석하신 CIO께서도 각자의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귀한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준비된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 세션을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션은 사례 위주로 살펴보는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을 주제로 안정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솔루션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안 팀장님께서는 IBM 금융, 통신, 공공섹터에서 다년간 굵직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빅데이터 전문가십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데이터 사업 개발 책임자로서 데이터 솔루션 팀을 이끌어 가시면서 기업의 성공적인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구현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발표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데이터 솔루션 팀장을 맡고 있는 안정준입니다. 저는 오늘 사례 위주로 살펴보는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DX 본부장께서 DX 본부가 하는 일과 다른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좀 전에 김영섭 차장께서 실패하지 않는 AI 플랫폼 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을 데이터 레이크를 솔루션 소개와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AI ML로 대변되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솔루션과 사례를 통해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크게 데이터와 관련된 트렌드와 방향성,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의 솔루션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과 아키텍처 구조, 그 다음 사례로서는 해외와 국내의 5가지의 사례, 마지막으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된 구축 역량, 그리고 여기 오늘 듣고 계신 청중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 프로그램 소개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시장의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챌린지가 무엇이고, 그 다음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 그 다음 기존의 구축이 이미 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데이터 레이크의 한계점, 그리고 기존 대비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향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 수행이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트렌드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시장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다음 단계로는 그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 자동화 기반의 리얼타임 프로세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AI나 ML과 그 머신러닝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업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목적으로 GPU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업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IoT라고 하는 IIoT는 아직 적용 분야는 가장 적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에 성장 가능성은 가장 높은 분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에서 언급된 4개 분야는 향후에 앞으로 30% 이상 성장이 예측되는 고성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은 근데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복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한 다음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의 어떤 본연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복제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 복제에 따른 어떤 운영 구조상의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과정 준비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게 어떤 현재의 현상이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 즉 데이터의 칸막이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관련 시스템별로 각각 저장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상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쓰는데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측면으로 기존 그 데이터 인프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데이터 관리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성능 한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환경을 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챌린지를 넘어서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일종의 체크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성능, 서비스, 운영 세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플랫폼은 실시간 업무 처리를 위한 read write,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는 IOPS하고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 다양한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모두 수행하는 이런 호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페타 정도를 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사전에 경험을 갖고 있는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또 무중단 스케일아웃이 어려워지고요. 또 각종 버전업 이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교체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어떤 스케일아웃 확장이 가능한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멀티 클러스터가 아닌 전사 관점에서 봤을 때 단일 클러스터를 지원을 해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AI, ML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백업, 그다음에 DR, 미러링, 실시간 볼륨 복제 등 대용량 HA 구성 기능이 이런 기능의 제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할까요? 먼저 가운데 동그란 원에 있는 5개의 세부 원을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크는 크게 수집, 저장부터 추론까지 이와 관련된 성능, 레이턴시의 최소화, 확장성,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프로토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보시듯이 지금까지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분석 환경을 보면은 일부 관련된 조직 아니면 특정 업무 담당하는 팀 단위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와 관련된 한정된 인사이트가 도출되고요. 또 인프라는 주로 하둡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더 난이도가 높은 고급 분석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분석 체계와 분석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고민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 최적화를 위해서 GPU 환경을 도입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호환성, 또 용이한 확정성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앞에서 방향성을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의 HCSF라고 하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겠고요. 관련된 아키텍처, 주요 특징, 그리고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SF는 풀네임은 간단히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그 다음에 비용 활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파일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NVMe 기반의 스케일아웃 노드 구성으로 매우 높은 성능의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동시에 대용량 데이터를 티어링해서 운영할 수 있는 S3 타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하나의 구조로 패키징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분야로는 기계학습,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지놈 시퀀싱, 전자 설계 자동화 같은 복합 워크로드를 고성능으로 처리해야 하는 곳에 매우 최적화된 제품이 되겠고요. 예, 이와 관련된 간단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HCSF의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NVMe 노드와 그 다음에 S3 타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의 가운데를 보시면 병렬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NVMe 노드는 스케일아웃 구조로 구성이 되고, 또 서비스 네트워크는 일반 이더넷부터 인피니트 밴드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3분의 1 정도로 봤을 때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NVMe 노드와 10G 또는 25G 이더넷으로 연결돼서 고객의 상황에 따른 요구 조건에 맞춰서 구성이 유연하도록 또 컴퓨트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용량과 성능을 고객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NVMe 노드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성은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제공되고 어플리케이션은 단지 파일 시스템에서 마운트해서 운영되겠습니다. 또 스토리지 간 데이터 운영은 정책 기반의 티어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동작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스토리지 비율은 1:9에서 2:8 정도로 저희가 권고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사례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SF의 주요 기능은 4가지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운영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용도에 맞춰서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싱글 파일 시스템으로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저희가 이제 GDS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NFS, SMB, 그리고 멀티 테넌시와 사용자 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용성과 관련돼서는 데이터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클러스터 전체 노드에 분산 저장되도록 설계돼서 확장, 성능, 복원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속도, 그러니까 고속 처리와 관련돼서는 DPDK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유저 영역에서 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드웨어 영역으로 직접 패키 처리를 지원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응답 시간을 대폭 줄여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PU 서버 인프라 최적화와 관련돼서는 GPU 스토리지 병목 구간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술인 GDS, 그러니까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해서 CPU 대비 빠르고 많은 대역폭의 I/O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엔비디아 GDS를 초기 버전부터 계속 저희는 지원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 적용과 이슈 해결에 있어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HCSF가 다른 경쟁 제품과는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수는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 정도인데요. 성능은 4배 이상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HCSF는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효율성과 저비용 구조를 갖는 솔루션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용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디렉토리랑 파일 수라는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최근에 AI ML 기술 발전으로 디렉토리당 처리해야 하는 파일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100만 개 이상을 운영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HCSF는 이런 조건을 매우 크게 상회하신 것도 숫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을 보면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의 노드로 4배 이상의 운영 성능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저희 오늘 발표의 핵심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영국의 지노믹스 잉글랜드라고 하는 곳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놈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난치병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노믹스 잉글랜드는 초기에 계획했던 연구 데이터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HPC 인프라 전반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고 있었던 스토리지 인프라가 추가되는 데이터의 규모와 요구 성능, 그리고 새로운 DR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에는 확장성에 이제 제약이 있어서 대규모로 HCSF 인프라를 도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 스토리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NVMe 48노드로 구성된 HCSF하고 그다음에 60페타로 구성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렇게 구성돼서 분석 데이터의 규모 확장에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제공해서 분석 성능 이슈를 해결했고요. 향후에도 데이터 증거와 분석 요구사항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통합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격지 재복구 센터 운영을 위해서 파일 시스템 백업본을 제공하고 이거를 이용한 독립적인 시스템 복구 체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업의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사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고객은 국내 대표적인 제조 기업이 되겠고요. 기존의 DW와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전사의 업무에 적용을 했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대규모 전사 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1페타바이트의 NVMe 노드와 10페타 규모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을 했고요. 본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 데이터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데이터 처리 성능과 비정형 데이터 수집 공유 목적의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용자가 전사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하였고요. 또한 대규모 스토리지 인프라의 자동 티어링 구성으로 운영 성능은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운영 비용은 효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설계, 구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으로 고객사는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통합 분석,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이력 관리 등 전사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R&D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대규모 GPU 클러스터 인프라하고 대용량 데이터 운영 목적으로 이미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사용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용량이 커지고 분석 니즈가 점점 확대되면서 학습 모델 수행을 위한 성능 개선, 그리고 자사가 이미 보유한 S3 스토리지 활용에 유리한 AI ML 전용의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했던 바 HCSF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 스토리지를 HCSF와 티어로 구분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에 대한 성능 확보, 그리고 기도입 스토리지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거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AI 환경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수행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용 인프라 저장소 HCSF 스토리지가 피지컬로 10페타가 구성이 됐고요. 전체 시스템은 티어 구분 없이 HCSF NVMe 노드 클러스터에서 통합 관리, 그러니까 즉 모든 데이터 처리를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DS 기술이 적용돼서 빠른 성능이 보장되고
또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플러그인이 제공되고 정책 기반의 티어링 기능을 구현한 그런 도입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고객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HPC 환경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고속 병렬 처리 GDS 기능,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플러그인을 통한 운영 최적화 기능을 구현한 사례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GPU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도입 전략, 그리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HCSF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기술 지원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HCSF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성공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고객이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에 필요한 기능을 POC나 파일럿과 같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증명을 한다면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레이크와 관련돼서 다른 기업들이 앞서 어떤 고민이나 이슈를 갖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다면은 조금 더 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업 역량입니다. 여기서 사업 역량이란 컨설팅, 수행 사례, 구축 경험 등을 모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후에 구축 수행사를 찾으실 때는 반드시 찾아야 할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ABC, 액션, 비즈니스 케이스, 컴피턴시 세 가지로 고려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을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고민하는 고객 대상으로 4가지의 가치 제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의 상세 기능과 케이스 스터디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상세 리뷰 워크샵. 두 번째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 컨설팅, 그리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내부에 있는 DX 센터를 활용한 POC와 파일럿,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RFP와 같은 필요한 행정 또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제가 HCSF라는 제품의 제품과 경험 공유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맡은 소개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좋은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데이터 레이크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 시간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하신 점을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선정을 해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PI 등을 활용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조금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2가지를 주셨는데요. API 등을 활용한 레가시 시스템 연계 효율 방안 같은 경우는 실제 관련된 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인터페이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관련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솔루션 선정과 그리고 어느 데이터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효과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나 PM 작업이 많았을 때
어떻게 영향도가 없이 효과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발표한 세션보다는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 VM 환경에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뭐 VM의 뭐 특정 V모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효성은 단일 제품, 뭐 단일 인프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AI 업무를 위한 토탈 솔루션 공급을 하는 회사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체 사업 요건에 있어서 일부분만 제공 가능한 것에 반해서 저희는 사전 컨설팅부터 실제 구축 수행, 그리고 인프라 제공, 향후 유지 보수까지 AI 업무를 위한 A부터 Z까지 모든 점을 저희 효성이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경쟁사 대비 강력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업무를 위해서 토탈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련해서 저장소인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연계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팀장님. 네, 일종의 이제 두 개의 티어가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티어 1, 티어 2가 있고 위에 이제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와 밑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미 패키징이 돼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된 부분을 갖고 실제로 고객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 있는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서 쓰는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모든 데이터들을 파일 스토리지에 놓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뭐 1대9나 2대8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핫 데이터라고 해서 티어 1에 넣어서 쓰고 있고 좀 덜 중요하거나 비정형 데이터 같이 용량이 큰 부분들은 밑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이런 연계 구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답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A 참여해 주신 우리 팀장님, 컨설턴트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위에 보시면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잠깐 시간을 할애하셔서 응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차후 비즈니스 업데이트에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의 DX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비대면으로 저희가 만나 뵈었는데요. 이제 엔데믹을 맞아서 다음 달 6월부터는 오프라인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기쁘게 또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